예, 안녕하세요. 이영주입니다. 김정은도 꼭 알아야 할 진짜 북한의 속사를 쓴 이영주입니다. 예, 오늘 퇴근하고 오면서 저도 이제 유튜브로 한 강연을 땡겼습니다. 이제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에너지를 많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분이 말씀이 떠오르고 잘 되는 사람은 항상 배우는 사람이다. 예, 이 한 40분을 제가 들었는데 그 두 마디가 저한테 이제 딱 꽂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금수저로 살았던 사람도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제 제가 뭐 이제 제가 정체성이 북한이고 탈북하고 북송 이렇게 반목도 하면서 사람처럼 살고 싶어서 대한민국에 왔지만 또 제 삶이 어, 평범하지는 않지만 또 다른 어떤 이들에게 이제 동기부여를 주고 힘을 주는 그런 팁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좀 이제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음, 나도 예, 만나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시간을 더 내가지고 내가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오늘부터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이제 생각을 했으면 행동에 또 옮겨야 되겠죠. 이제 이 동영상을 올리고 나서 저도 이제 가까운 몇 분에게 에너지를 팍팍 실어주는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읽어드릴 제목은요. 가족들 면회와 펑펑이 가루. 펑펑이 가루는 한국에도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숲으로 사용하더라고요. 알파콘 가루입니다. 이렇게 지옥과 같은 교화소 생활 중에 제일 반갑고 기쁜 날이 있다면 친정에서 면회를 오는 날이다. 오전에는 남자, 오후에는 여자 수인이 면회를 하게 절차가 만들어져 있다. 교화소에 갇힌 우리도 참 안 됐지만 면회를 오는 가족들도 북한에서는 큰 곤욕이었다. 전역난으로 전국의 기차가 듬성듬성 다니고 중국에서 나온 중고버스가 군마다 시마다 연결은 해주지만 그것 역시나 요금이나 시간이 불편하기 짝이 없었다. 전거리역에서 교화소까지 오는 버스는 없다. 그래서 시보리길을 걸어와야 했다. 한국이면 하루 동안에 10번도 더 면회하러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인데 3, 4일이라는 시간도 걸려야 했다. 북한에서는 집 문 밖을 나서면 바로 고생이 연속과 연속이다. 사는 거주지에서 교화소까지는 가는 신분증을 떼야 하고 곡식을 팔아서 또 교화소 가는 차비를 만들어야 한다. 북한의 교화 규정상 석 달에 한 번 가족들과 면회가 가능하다고 정해져 있는데 감옥에 가 있는 내 식구를 살리려고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가족도 많았다. 면회 지도원이 원하는 비싼 담배나 그 이상의 것을 들어주면 더 잦은 면회도 허용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여유 있는 가족들은 그 요구를 들어주고 면회를 하지만 여유가 없는 가족들은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도 면회를 시키지 않았고 교화소 안이 죄인 만큼이나 그 가족들을 하대했다. 내가 면회를 그렇게 기다렸던 것은 물론 가족들 얼굴 보는 것도 좋았지만 정성껏 준비한 면회 음식을 만나는 기쁨도 너무너무 컸기 때문이었다. 물론 그 음식들을 장만하고 교화소까지 가져오기 위해서 나의 가족들은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생을 해야만 했다. 어떤 때는 집에서 몇 안 되게 키우는 닭을 모가지 비틀어서 고아오기도 하고 하얀 밥, 기름을 듬뿍 넣어 만든 반찬, 돼지고기 볶음, 김치며 세상이 별미 같은 것들이 다 만들어서 나한테 가져오곤 했다. 또 가끔은 엿이나 기름, 고춧가루, 소금, 맛냉이, 꿀 등 부어서 만든 별미로 만든 태석을 만들어 오시곤 했다.
한 번은 면회 오는 동생에게 다음에 면회를 올 때는 국수를 해서 꼭 가지고 오라고 당부한 적도 있었다. 국수를 유난히 좋아했던 나의 바람이었는데 교화소 안에서 징역살이를 하면서 국수를 먹으면 길게 징역살이를 한다는 북한 내 속설이 있어서 그 몇 번을 부탁해도 가져오지를 않았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그런 속설이 안 통한다고 동생한테 일러주었는데도 소용은 없었다. 부모님은 1년 내내 산에서 부대를 일고 농사를 지으셨고 형제들이 번갈아 가면서 면회를 2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씩 나한테 왔다 가곤 했다. 한겨울에 면회 왔던 손아래 남동생이 나를 보더니 반찬을 주섬주섬 꺼내놓는데 이상하게 밥이 보이지 않았다. 흰밥은 없다니 눈이 둥글해서 물어보는 눈빛으로 동생을 바라보니 누빈 겨울 소못 안으로 손을 쑥 넣더니 겨드랑이에 끼고 있던 따뜻한 밥을 꺼내놓는다. 추운 겨울에 누나를 기다리면서 더운 밥이 식지 않을까 겨드랑이에 넣었던 동생의 모습이 아직도 잊혀지질 않는다. 엄마가 해준 음식을 따뜻하게 전하고 싶어서 또 지옥에서 힘겹게 버티고 있는 내가 안쓰러워서 동생이 했던 그 행동을 통해 가족들의 사랑이 내 가슴에 뭉클하게 느껴진다. 가족들하고 면회도 또 여러 수용자랑 그 가족들이랑 동시에 나란히 앉아서 하므로 여기저기 톤이 높은 목소리가 오간다. 솔직히 가족들 소식도 자세히 들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면회 온 가족들 만난 기쁨도 잠시 나는 또 그리고 거기에 면회 온 감옥 안에 있던 사람들은 면회 음식을 부지런히 입에 넣어야 했다. 참으로 오랜만에 보는 흰 쌀밥과 기름진 반찬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정신은 하나도 없었다. 하루에 단 한 방울의 기름도 먹을 수 없는 것. 사람이 하루 동안 섭제할 소금량도 채워줄 수 없는 것. 열병으로 앓고 난 뒤 쓴 입맛을 돌릴 흰밥 한 술과 김치 한 조각이 없어서 명을 달래야 했던 것. 그게 바로 북한의 교화소 현실이다. 가족의 면회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갈된 죄인들에게 가뭄의 단비 그 이상의 생명력을 불어넣어 준다. 살아나갈 수 있는 또 원동력을 만들어주기도 한다. 가족들이 면회를 오는 날은 감정이 미칠 지경이라고 표현할 만큼 너무 기쁘고 좋았다. 하지만 교화소 안에서는 열병에 걸려도 흰밥 한 술만 먹고 죽으면 소원 없겠다는 말을 유언으로 남기고 저 세상으로 간 사람도 수두룩하다. 면회를 오는 가족 있는 사람은 그나마도 석 달에 한 번씩 목에 때를 뽑긴다고 농도 치지만 가족이 없는 사람은 지옥문을 열고 나오는 동안 하얀 밥, 돼지고기 한 점, 기름 섞인 반찬 등을 단 한 번도 못 먹고 출소하기도 한다. 그렇게 90년대 후반의 가족들은 아사로 다 굶어 죽고 혼자서 중국으로 탈북했다가 전거리 교화소로 잡혀 들어와 단 한 번도 가족들의 면회 없이 출소해서 나온 사람도 드물게는 있었다. 나는 그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영웅들이라고 이 책을 빌어서 말하고 싶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아무것도 기댈 수 없는 희박한 삶 속에서 끈을 놓지 않고 기적적으로 살아서 대한민국으로 온 사람들은 어떻게 그 힘들고 질긴 시간들을 다 견뎌냈을까? 나는 그때의 기억을 되새기며 기회의 땅 대한민국에서 최선을 다해 희망 있는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아마도 대한민국에 입국한 대부분의 탈북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대한민국에 도착해서 1년 전쯤 청주 여자교도소에 면회를 갔었던 적이 있다.
그곳에서는 음식을 밖에서 교도소 안으로 반입하는 것도 금지했고 대신에 돈을 입금하면 수용자가 알아서 먹도록 되어 있었다. 꼭 반입해야 한다면 교도소 내에 비치된 음식을 사서 들여보내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다시 교도소를 갈 거는 아니지만은 한국의 교도소 시설과 시스템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다. 또 드라마에서 잠깐 봤던 한국 교도소 실상은 북한 교화소에 비하면 천국 그 이상이었다. 부러울 게 없어서 별게 다 부러운 이 사람을 3년이 넘게 수발해 주었던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 수고를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또 만남의 기쁨은 잠시 너무나도 빠르게 면회 이별의 시간이 온다. 떨어지지 않는 발을 떼면서 울면서 돌아가는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잠시 서로가 눈시울이 뜨겁다. 면회 지도원이 면회 시간 종료를 알리면 아무리 음식이 남아있어도 자리에서 일어나야 한다. 규정상 면회장에서 먹다 남은 음식은 교화소 안으로 반입할 수 없었다. 하지만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음식 반입을 시도했다. 일반 사람들이 상상하기도 힘든 몸에 여기저기에 음식을 숨겼다. 가족들이 만들어 온 된장이나 고추장, 먹다 남은 반찬은 교화소 내에서는 평생 가야 만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느 겨울날 집에서 온 면회 음식을 용케 숨기고 오다가 바로 입방으로 들어가는 교화반원과 만나 눈을 맞추고 고추장과 사탕 한 봉지를 넘겨서 가까운 사람들과 나누어 먹기도 했다. 그날 함께 면회를 갔던 한 친구는 열병에 걸린 진을 준다면서 돼지고기 반찬을 비닐에 넣어서 숨겨왔는데 1차 검신하는 면회 반장을 용케 피했다. 또 삼가 대문을 열고 면식칸으로 가서 메고 온 펑펑이 가루와 함께 한 번 더 간방 간수가 검신을 하는데 그곳은 통과하기가 너무 만만치 않았다. 그래서 그 친구는 이틀 전 내린 눈을 마당 여기저기에 모아놓은 무더기로 쌓여있는 눈더미 안에 가지고 올라온 면회물을 쑥 밀어넣더니 나보고 징긋 웃으면서 죽으라는 법은 없다며 좋아했다. 이내 면식칸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메고 온 가루 무게를 재어서 면식 잡부에게 넘기고 또 검신도 잘 마치고 서둘러 나와서 돼지고기 반찬을 묻어놓은 눈무지로 우리는 향했다. 그런데 교화소 대문 옆으로 난 구멍으로 들락거리는 교화소 사택 어느 집이 덩치 큰 개가 들어와 어슬렁거리다가 그 눈무지 앞으로 가더니 고기 봉지를 냉큼 물고 가버렸다. 걔도 한 번뿐인 그 기회를 사람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하고 이 친구도 면회장에서부터 열병으로 앓는 친구를 먹이려고 어떻게 살려서 온 건데 하며 사생결단을 하는데 걔가 우리보다 계급이 높은 줄은 몰랐다. 걔는 들어왔던 구멍으로 마음대로 나갈 수 있지만 우리는 죄인이라서 내 마음대로 대문을 열고 나갈 수가 없었다. 나는 뒤에서 그 친구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교화소에 들어온 일에 처음으로 통쾌하게 웃었다. 그러나 뒤이어오는 허탈감은 눈물로 이어졌다. 면회 음식 이야기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또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바로 북한 교화소 안에서 생명가루라고 불리우는 일명 펑펑이 가루, 또 일명 속도전 가루이다. 또 대한민국에선 알파콘 가루라고 부른다. 북한의 대표적인 서민 먹거리로 속도전 가루라고 부르기도 했고 또 정거리 교화소에서는 유명한 가루였고 슬프지만 추억도 만들어준 가루이다. 통강냉이를 가지고 변성해서
가루를 만들어 찬물로 반죽하면 금방 찰진 떡으로 변했다. 김일성이 생전에 이 가루를 시식하면서 빠른 시간 안에 떡이 만들어진다고 하여서 속도전떡이라고 명했다던 속설이 내려올 만큼 북한 사람들에겐 참 친근한 가루고 또 떡이다. 단 반 시간을 넘기면 질감이 못해지고 푸석푸석해지는 단점이 있긴 하나 반죽에서 바로 먹으면 찰떡이 울고 갈 정도로 질감이 좋고 강낭리로 만든 것이어서 너무나도 구수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비벼서 먹을 수 있고 그릇이 없어도 깨끗한 비닐과 물만 있으면 바로 떡이 되어서 북한 현실에는 너무 맞는 음식이다. 1년 365일 똑같은 강냉이 밥에 기름 한 방울도 없는 까마귀 날개국이 전부인 교화인들의 삶을 그나마 찰지게 한 것이 있다면 석 달에 한 번씩 집에서 가족들이 메뉴오는 음식들과 이 펑펑이 가루라고 말할 수 있겠다. 교화소 음식에는 사람이 하루 평균 섭취할 기본적인 염분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그런 양념류의 반입은 금지 사항이었다. 그러다 보니 가족들은 교화소에 가지고 오는 펑펑이 가루에 소금과 맛내기 그리고 고춧가루, 메주가루 등 양념류를 숨겨서 같이 막 섞어서 이제 들여보내기도 했고 그 펑펑이 가루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상상 못할 그런 양념들이 들어오는 비밀 통로가 되기도 했다. 펑펑이 가루 안쪽에다는 이런 양념을 넣어서 들여보낸 것들을 나중에 또 가족들이 생리대로 쓰라고 들여보낸 가재천으로 채를 쳐서 양념류를 가루하고 걸러서 따로 쓰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렇게 정말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얻어진 양념류는 열병에 걸려서 쓴 입맛을 돌리는데 정말 기묘하게 사용되었다. 오늘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좀 다른 거에 비해서 좀 길긴 했지만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올린 동영상들에 또 피드백을 올려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말소리가 낮아서 구독자들을 잡아들 수가 없다 이런 얘기도 이제 해주셨습니다. 물론 저한테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귀한 피드백입니다. 그리고 저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 TV를 영주 TV를 통해서 또 제가 읽어 내려가는 제가 쓴 자서전을 통해서 또 누군가에게 또 제 삶을 통해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또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그리고 또 에너지를 주고 또 삶의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오늘 좀 강렬하게 이제 해보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말을 그분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번 겨울 따뜻하게 잘 내십시오. 이런 부탁을 오늘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제 기분 좋은 그리고 또 기분 좋은 그리고 또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빌어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영주였습니다.